네, 안녕하십니까. 도전하라 창업하라 기타 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빛과 그림자 오너 리스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꼭 알아둬야 할 7가지 그리고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큰 제목은 프랜차이즈 빛과 그림자인데 소제목으로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의 한 영역으로 지금 성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땐 그게 더 견고해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보면은 대기업이 주인인 브랜드는 몇 안 됩니다. 대부분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무 구조상 1인 오너가 많아요. 1인 오너가. 결국은 오너가 약간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 구조적으로 크고. 근데 이게 잘 되는 거는 원래 잘 이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근데 꼭 안 좋은 게 더 크게 나오니까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굉장히 양심적으로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도 굉장히 발전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럼 오너 리스크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오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 기본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반대로 사업에서 너 요새 사업에서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있죠. 그죠? 와, 회사 건물이 크면, 와, 너 돈 많이 성공했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직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보십시오.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 하다가 말다가 눈에 보이도 않는 것 같으면은 오너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브랜드가 망하든 말든 아무도 관심이 안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규모가 커지고 대중의 인지도가 좀 있는 브랜드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되는 이유는 뭐냐?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가맹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너 마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보고 어떤 회사가 좋나 이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너가 그쪽 대표의 생각이 올바른 브랜드를 저는 좋은 브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 규모,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잘 나가던 회사도 한 방에 그냥 없어지는데. 그 정도로 오너의 경영 철학이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할 때 그 브랜드를 판단할 때, 자, 여러분들 요즘 이제 저 사람이 저쪽 회사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자, 기본적으로 그러면요,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검색. 그래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에서 뜨는 그 화면에서 고면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각 검색을 바꿔가면서 최대한 많이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업계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한번 또 확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만나봐야죠. 그런 과정을 좀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오너하고 명분상 오너하고는 다르죠. 다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어떤 게 진짜 오너냐 하면 실제 사업을 하면서 당당히 법적으로도 오너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제대로 가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어디 가가지고 프랜차이즈 관련
뭐 책을 하나 보고 하라라든가 아니면 이게 무슨 그 학교에서도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뭐에 대한 어떤 뭐 과목이 있어서 강의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그냥 아무나 할 수 하기야 아무나 할 수 있죠.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뭐 못할 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잡기 위해서 또 뭘 만들고 뭘 하고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직영점을 1년 이상 하고 가맹 사업을 하라고 한 것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실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만 돼도 저는 상당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상당 부분. 왜? 1년 하면요. 성공 못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80%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도 안 한 브랜드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가맹 사업을 할 것 같아요? 못하죠. 그리고 한다 손 치더라도 그거 바로 보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초기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는 가맹점이 잘 되면은 성장 속도가 달라요. 가맹점이 안 되면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아니, 오픈했는데 장사 잘 돼. 그러면 거기서 연결되는 거죠. 자, 대주주가 오너리스크가 대주주나 뭐 지배주주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오너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벌 회사라든가 그룹 회사 같은 경우는 오너가 어떻게 돼도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워낙 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프랜차이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크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벌어졌으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맹세를 하고 다짐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너리스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40대 후반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에서 젊은 프랜차이즈 CEO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올바르게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름대로 굉장히 발전적으로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돈 아무리 많고 뭐 해도 뭐 이상한 사람이 사업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은 원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걸 또 내가 뭐 막을 방법은 없잖아. 그죠? 그 보면 저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오너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오너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야 내일 나 사업 안 해 접어보자 이러면은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오죽하면 브랜드를 매각하는 것도 봤죠. 이게 매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결정을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요. 저는 진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참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단지 매각을 할 때는 어떨 경우에 매각을 하느냐? 나보다가 외국은 그렇거든요. 매각을 하잖아요. 외국 매각합니다. 그러면 매각하는데 뭐냐면은 자기보다가 재무 상태도 좋고 경영 능력도 있는 데서 도로 매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에 가면요. 오히려 시너지가 나가지고 더 잘 돼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너가 잘못돼 가지고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걸 가지고 보면은 아무도 예전에는 말을 못하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너리스크 피해 보상이라는 그게 이제 가맹사업법 11조 2항 11호에 명시가 2016년 10월 16일부터 이게 나와 가지고 가맹계약서 내에 가맹계약서 그래서 가맹계약서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가맹계약서 안에 그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 오너리스크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각 브랜드마다 그 내용을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하면은 만약에 오너리스크로 해서 만약에 피해를 보잖아요.
보면은 그걸 가지고 내가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해 보상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브랜드의 오너가 뭐 부도덕한 것 때문에 내 가맹점이 피해가 이만큼 입었다라는 것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법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뭐 확실한 어떤 피해가 발생되면 충분히 입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매출 추이를 보면 되니까. 이게 실제로요, 브랜드 중에 오너리스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를 보면 그 가맹점 숫자도 줄고요,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제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는 확연히 표시가 나요. 확연히 표시가 나요. 자, 그 승집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 가수, 가수 승리, 가수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는 노래를 해야죠. 진짜입니다. 가수가 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굉장히 나를 이상하게 보실 줄 모르지만 이게 제 주장이에요. 저는 이야기 나왔으니 이야기인데 연예인 이름 달고 하는 브랜드 있습니다. 연예인을 타이틀로 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저는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연예인이 거기에 지분이 돼 있는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상당 부분은요, 그냥 이름만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이름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이름 쓴다는 이야기는 그 돈은 어디서 나가요? 결국은 가맹점주들 돈 갖고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터지니까 라면집을 해가지고 장사 잘 되긴 됐어요. 왜 잘 됐냐? 라면이 맛있다기보다는 이 친구 보러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가게는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강남에 뭐 본점도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막 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팬덤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이름이 가지는 이미지 가지고 했죠. 근데 큰 사건이 한번 연루가 되는 바람에 가맹점주들이 거의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소송하고 뭐 모여가지고 뭐 그 또 이름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파산 신청돼 있는 상태예요. 파산 신청돼 있는. 저는요, 이럴 거면 사업 안 해야 되죠. 근데 왜 했겠어요? 자기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 왜 순진한 사람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거요, 그냥 볼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여기에 그 면을 납품해 주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뭐 저한테 또 뭐 이런 이야기 하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왜 그걸 하냐고, 왜. 그럼 결국은요, 내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냐 이거죠. 아니, 저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모든 활동 접고 주방에서 라면 끓여야죠. 안 그래요? 그래갖고 새로운 라면의 어떤 라면 시장의 새로운 역사도 만들고 뭐 그러면 내가 뒤에서 응원하고 박수 친다는 이야기야. 그거 한 번도 안 가고. 그러면 돼, 안 돼요? 근데 왜 가냐고.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아니, 당연히 보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안전장치들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전장치들은 있어요. 이게요, 토스트 브랜드 중에 이삭 토스트라고 있습니다. 이삭 토스트라고. 거기 대표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제가 쭉 이렇게 처음에는 이삭 토스트가 할 때 보니까 내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이렇게 매장 형성되는 거나 보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니까 영 좀 이상한 거야. 하다가 뭐 저런 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그냥 토스트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맛도 있고 장사가 잘 되니까 누가 와서 사업 프랜차이즈 하자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 자기는 사업 자체를 사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못 한다고 하니까 그분이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름 가지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거를 놔두면 자기가 양심상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직접 관여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전국에 820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게 이렇게 다르게 보이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가 보니까 직접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하고 남이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은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은 가맹점에 살아야 된다는 게 꽉 박혀 있어요. 꽉 박혀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랜차이즈 문화를 어느 한 사람이 딱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좋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문제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예인들이 뭘 하는 프랜차이즈는요, 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진짜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이 참고적으로 연예인들이 사업하면 잘 안 되죠. 창업하면.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뒷배가 있거든, 뒷배가. 안 되면 나는 다시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예? 우리 배수의 진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면 악착같이 거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뭐 고깃집을 하든 뭘 하든 장사를 하든 뭐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 그냥 확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킨 브랜드 중에 여러분들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이라고 아실 거예요. 저는요, 이 브랜드, 이 사업 컨셉을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배달 전문이에요. 배달 전문이에요. 두 마리 줘요. 가격도 한 마리 가격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두 마리 줘요. 정신 나간 짓이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외식 쪽인데도 원가 비중이 높아요. 그런데 점주 만족도도 좋아요. 소비자 만족도도 좋아요. 왜 그러냐? 점포를 얻을 때 절대 길가에 잘 보이는데 안 얻어요. 왜? 아니, 배달을 하는데 왜 대로변에 있어야 되냐.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를 안 해요. 왜? 사람이 안 오는데 왜 인테리어를 하냐. 그러니까 창업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26년간 이 한 브랜드 가지고 대구에서 시작해가지고요. 95년도에 대구에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올라왔어요. 2015년도에 서울에 사옥 사가지고 올라왔어요. 근데 사고가 터졌죠. 그죠? 오죽하면 호식이 방지법이라 그래가지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 뭐냐? 좀 안 좋은 터졌어요. 제일 안 좋은 게요. 안 좋은 사고 중에 금전 사고도 아니에요. 제일 안 좋은 사고가 뭐냐? 도덕적인 겁니다. 그게 이제 터졌어요.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 말이야.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났죠. 뭐 명목상 물러났지, 명분으로 물러났지만 실제로는 자기 회사인데. 그런데 이미지 엄청 추락했어요. 정말로 상상 초월할 만큼 추락했고, 제가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보니까 2017년 6월에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2018년도에 가맹점 수가 줄고 매출액, 영업이익도 감소했어요. 지금 이제 그 여파가 조금씩은 이제 이렇게 치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가요, 2017년이 뭐냐면 2015년에 대구에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고 사옥 사서 이전하면서 도약기를 꿈꿨거든요. 도약기를. 그래서 1,000호 돌파하고 쫙 하던 사이에 이렇게 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지죠. 자, 그런데 본사는요, 본사의 매출 타격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가맹점의 매출 저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 하나 때문에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거죠. 이거는 정말 진짜 이거는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더 화가 나는 거는 브랜드 컨셉이라든가 사업 영역이라든가 뭐 사업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형태였거든요. 다 좋았는데 한 사람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 일이. 그건 왜 그렇겠냐? 서울 오니까, 대구 있다가 서울 오니까. 예? 이게 실제로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많은 저걸 있다가 갑자기 많은 걸 시선되고 되면요, 본인이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여러분도 아시는 봉구수 밥버거라고 아실 거예요. 봉구수 밥버거. 수원에서 이게 처음 이제 시작을 했죠. 젊은 친구가 30대 초반에 밥버거를 만들었어요. 나는 처음에 천재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밥버거가. 그런데 단기간에요. 가맹점 1000개까지 갔어요. 단기간에. 그런데 회사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2011년도에 회사 설립했어요. 2011년도에 설립해가지고 1100개까지 가다가 2018년도에 650개로 줄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약을 잘못 먹었고 집행유예가 됐어요. 가나다라 마약을 먹어가지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가맹점 수가 확 줄면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은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죠. 안 좋은 소문이. 그러니까 경쟁 브랜드에서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런 거. 좋은 걸 잡았잖아요. 결국은 거기다가 또 브랜드를 매각합니다. 그것도 비밀리에. 그리고 잠적합니다. 이게 30대 초반에 젊은 친구가 갑자기 분에 넘칠 만큼 뭔가 얻어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을 절대로 초기에 단기 성장을 하잖아요. 단기 성장하면 단기 패망할 확률이 많아요. 제가 현장에 지켜본 바에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고생 하다가 조금씩 성장하는 게 잘 안 무너져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시겠어요? 그냥 막 갑자기 확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러면 내가 다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죠, 사실은. 저는요, 이 당시에 이제 봉구수 밥버거를 보면서 앞으로 잘만 하면은 저게 좀 세계적으로 좀 나갈 수 있겠다. 햄버거하고 견줄만한 왜냐면 대한민국 그래도 한국의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이 밥 아닙니까? 그걸 버거 시켜갖고 이렇게 하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좀 제대로 된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저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라도 돈을 많이 벌잖아요. 돈 많이 벌면 사람들이 나한테 막 몰려옵니다.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뺏으려고 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또 잔소리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 잔소리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묘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안타깝죠. 어쨌든 지금 뭐 적자 흑자 2018년도까지 적자 운영하고 가맹점 580개로 이게 매각하고 난 다음에 580개로 줄고 적자 상태로 있다가 뭐 인수한 회사에서 지금 약간 흑자 전환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600명의 점주들이 직장이 잃어버리는 거죠. 일자리. 그거는 예를 들어서 사회 환경이 변하고 소비 트렌드가 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나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좀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사례가 있어요. 10년 동안 죽 팔아줬는데 10년 딱 지나니까 카페로 바꿔야 됩니다. 카페로 바꾸려면 평수가 지금보다가는 좀 배로 늘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추가 비용이 한 2억 정도 드는 거예요. 그 나는 계속 이거 죽 팔게요 이야기하니까 본사에서 안 돼 이래가지고 결국은 10년 지나 10년간 보장해주는 가맹사업법 그거를 지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계약을 연장 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주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살려고 이제 뭐 이렇게 그 탄원서 만들어서 쫙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모 방송국 추적 60분에 그게 나왔어요. 추적 60분. 저는 그게 나오다 보니까 그 안에 들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어떤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고 했어요. 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 상표도 법인으로 앞으로 안 돼 있고 뭐 이렇게 가족 앞으로 해놓고 거기서 법인에서 상표 사용료도 주고. 근데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법적으로는 저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게 아직까지도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판결이 아주 최종 판결은 안 났는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내 상품 팔아준 사람을 10년 지나서 조건 제시해갖고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요 표창장을 줘야죠. 안 그래요? 저 같으면 금패를 주든가. 그래서 왜 10년 동안 나하고 거래를 한 사람을 계속하게 해야죠. 계속하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가맹점이 장사도 안 되고 뭐 상태 그러면은 그 전에 해지 사유를 찾아서 해지 시켰어야죠. 제가 볼 때 10년 동안 왔다는 이야기는 무탈하게 별 문제 없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브랜드가 보면은 같은 네이밍을 가지고 죽도 팔고 설렁탕도 하고 도시락도 하고 뭐 비빔밥 죽 카페도 하고 그래요. 이거 어딘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만약에 처음 시작한 게 죽집이 전국에 한 뭐 7, 800개 이상 생겨가지고 브랜드 파워가 형성 안 됐다고 보면 그 브랜드 사용해가지고 도시락 만들고 하겠어요? 아니, 김가병 죽집이 딱 한 개 있어. 그 뭐 장사도 잘 안 돼. 그럼 김가병 도시락을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런데 한 1000개 있어. 그럼 갖다 붙이겠죠. 그러면 그 브랜드 파워를 형성하게 기여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맹점주들의 그 노력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거를요, 법적으로 저는 보장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변리사하고 변호사 후배들한테 내가 아니 이런 거는 법에 규정을 해야 된다고 막 내가 이야기하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하느냐고 내보고.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라 브랜드 파워가 여러분들 세계적인 브랜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다른 걸 안 하고 거기에 계속 집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표권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거 살짝 한다고 그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은 내가 성공한 요인이 가맹점주들의 피와 땀 노력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하는 게 맞죠. 저는요, 이 사건이 이런 사례가 절대로 저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왜? 그럼 또 따라한다. 다른 사람들이. 절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선례를 남겨서. 저는요, 그 상품이 맛이 없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예전에 어떤 그 잡지에 칼럼을 쓸 때 이 브랜드에 대한 칼럼을 써달라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예? 죽을 가지고 세계로 가라 그랬어요. 한국에서 자꾸 하지 말고. 왜? 아니 일본의 스시가 세계적인 저기 됐듯이 대한민국의 대표 한식인 죽을 가지고 세계로 가면 되죠. 왜 안 가고 자꾸 뭐 비빔밥이나 하고 도시락이나 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때 갔으면 지금 프랑스에서도 죽집 많이 생겼을 거야. 아니 왜냐하면 이거 코리안 스프잖아요. 지금 생각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다음에 그 떡볶이 브랜드 중에 아버지와 딸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브랜드가 문제가 생기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야. 왜 좋아했냐면 이 사장의 마인드가 굉장히 좋았어요. 처음에요. 사업 설명회 하잖아요. 창업 설명회 하면 막 사람들이 장사 잘 되니까 막 몇십 명씩 와요. 창업 설명회 하는데. 근데 계약하겠다고 막 줄 서잖아요. 이래 보고 선생님 안 됩니다라고. 왜 안 돼? 아니 자기가 보면 알죠. 어? 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직영점 1년 하고 예를 들어 아니면은 뭐 내가 한 10년 정도 장사를 하다가 가맹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사람 딱 보면 이 사람 떡볶이 하면 안 될 사람 될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사업하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보여요. 그러면 안 될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더 인기가 폭발했다니까. 달랐어요. 그래갖고 막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또 스토리도 너무 좋았어요. 스토리도. 자기 아내 가족의 장인어른 되시는 분이 문산에서 30년 동안 튀김집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딸 이래갖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좀 거래업자들한테 이렇게 이거 뒤로 받는 돈을 받아가지고 저쪽에 갔다가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아딸이라는 상호는 또 뺏기고 가정도 이렇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브랜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른 브랜드로. 여러분들 아마 아는 브랜드일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원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이요. 생각보다가 굉장히 약해져 버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피해보는 거는 여러분 보십시오. 상호를 바꾸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쪽으로 따라갈 건가 이쪽으로. 그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안에 또 여러 가지 바꿀 게 많아요. 그냥 간판만 바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용들을 어쨌든 일부 부담은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 고객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 브랜드가 그냥 뭐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도 거의 한 80%가 저쪽 바뀐 브랜드로 갔더라고. 그것도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여튼 가고 뭐 기존 브랜드로 남은 거는 한 10% 정도, 한 10%, 그 나머지는 또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갈비 브랜드 전문 브랜드는 C사는 가맹점의 폐기 육류 재사용 한 사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걸 또 쓰는 거죠. 이런 거 장사가 안 되면요 씁니다. 그죠? 여러분들 고기가 맛있는 집은 어떤 집인지 아세요?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왜냐하면 들어오자마자 나가면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고 또 갖고 오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신선한 고기가 올 수밖에 없죠. 장사가 안 되는 집은 100년에 한 번씩 손님 오고 이러면은 100년 묵은 고기를 먹는.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고기가 맛있으니까 계속 잘 되는 거죠. 생맥주집 같은 경우도요. 어떤 집이 맥주가 맛있냐 하면 장사가 잘 되는 집이 맛있어요. 왜냐하면은 생맥주 그 케그 한 통이 2만 cc이기 때문에 500cc 40잔 팔면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뭐 하루에 5잔씩 파는 데는 58에 40, 8일 돼야 다 나가죠. 그 마지막 날 먹는 5잔 먹는 사람은 참 많은 걸 감수하고 먹어야 되는 거죠. 한때 그 TV 프로그램에서 왜 뭐 골목에 있는 식당 뭐 이런 데서 포항에 있는 덥죽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누가 뺏겨갖고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상표도 지가 상표 등록 출원하고 그 컨셉 그대로 해갖고 프랜차이즈. 근데 이런 거는 제가 그래서 이 제작진한테다 내가 칼럼도 쓰고 한 게 뭐냐면은 이건 사전에 그 안전장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사후로 해갖고 물론 해결은 됐는데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지. 어디서 들어본 브랜드 같은데. 근데 아직 보니까 있는데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위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상표 등록이 안 되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경해서 드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결국은요. 상호를 바꾼다는 거는 사업을 그만둔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지금 진사갈비라고 있어요. 전국에 500개나 됐어요. 거기도 지금 상표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해결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계속 사업을 하는 거 보면 내가 이해를 안 되겠어요. 그럼 그런 브랜드에다가 그 많은 비용, 창업 비용을 들어가면서 창업을 하는 그 이유도 내가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상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놀부가 브랜드를 매각을 했습니다. 놀부가 2011년도에 사모펀드로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각을 하면은 이 브랜드를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재무 상태가 좋은 대로 매각을 했는데 사모펀드로 매각했다는 이야기는 사모펀드는 돈이 모인 집단이에요.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빨리 돈을 되게 만들어서 더 큰 돈을 받고 되파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24개입니다. 24개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잘 된 거는요? 없지요. 없어요. 매출액은 2017년 1,000억에서 매출액이 2018년도에 860억, 2019년도에는 710억으로 계속 줍니다. 계속 줄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영업이익도 계속 별로 상태가 안 좋아요. 당기순이익도 3년째 적자고. 이유는 브랜드 외형을 키우다 보니까 브랜드를 자꾸 냈죠. 이분. 브랜드가 많으면 그게 상품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근데 2013년에 BHC도 BBQ가 BHC를 팔았습니다. 이때도 사모펀드로 매각을 했어요. 근데 사모펀드에서 절대로 브랜드를 안 냈어요. 그냥 한 개 브랜드에 집중했어요. 최근에는 사모펀드에서 어떤 개인한테 이걸 팔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놀부하고 반대의 케이스가 났어요. 뭐냐?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 사세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고 브랜드 이미지도 계속 신장시켜 나가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다브랜드 전략은 다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 사람이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에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매각을 하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잘 되는 브랜드 매각하겠습니까? 안 하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럼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어떤 역량과 능력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땐 그거는 되게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카페벤에도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스타벅스를 이겨라 그랬어요. 한국의 토종 브랜드로 스타벅스를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다른 브랜드에 손을 댔죠. 블랙스미스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손을 댔어요. 거기에 적자를 보다 보니까 결국은 매각했죠. 지금은 거의 가보면 가맹점이 한 100 몇 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미 났어요. 생명을 다한, 저거 소생하기 어렵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아무리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안 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피자 회사 치즈 통행세하고 갑질 논란 어떤 그런 사건도 오너리스크 때문에 회사가 결국은 매각을 했죠. 이 회사도 결국은 사모펀드에 매각이 됐어요.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아닙니까? 피자 브랜드예요. 저는
이런 브랜드는요, 상징적으로 100년, 200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고객도 문제 없고 점주도 문제 없고 아무도 문제 없어요. 한 사람이 문제였어요. 누구야? 그 대표 회장이. 그것 때문에 많은 걸 지금 변동시켜놨죠. 사업이라는 게요. 저는 10년 이상 유지되고 이러면 이제는 자기 거 아니에요. 회사 거, 사회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지분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프랜차이즈에서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CEO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 좀 CEO들이. 맨날 이런 잔소리를 하니까요. 프랜차이즈 CEO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뭐 관계 없어요. 그렇더라도 계속 하려고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사모펀드로 매각이 됐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그쪽으로 가면 그 브랜드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는 어떻게 장담을 하냐 이거죠. 왜? 내가 만든 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그걸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물려가고 하는 거잖아요. 쥐빵 사건 아시죠? 쥐빵 사건. 옛날에 왜 그 빵집 중에 뚜레쥬르 점주가 파리바게트 거기 들어가지고 빵에다가 죽은 쥐 넣어가지고 사건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요. 두 브랜드가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1위 브랜드가 파리바게트 1위 브랜드예요. 근데 뚜레쥬르는 대기업에서 나중에 출시한 브랜드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그래서 뚜레쥬르가 먼저 출점한 곳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반드시 파리바게트가 인근 지점에 출점합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 살 때 보니까 어느 날 새벽에 그 뚜레쥬르 점주 두 분이 새벽에 가게를 비우고 떠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바로 한 20m 근방에 기존에 있는 동네 빵집을 파리바게트로 바꾸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내가 그래서 사실 그쪽 브랜드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 가맹점주, 기존의 가맹점주님, 오시는 가맹점주들이 뭐라 생각해요? 저기 빵집인데 여기 들어오면 안 되지 않느냐, 상도 이상.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그죠? 그럼 결국은 그거는요,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이게 선의 경쟁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별로 제가 볼 땐 좋은 그림은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자기 매출에 위협을 느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인 겁니다. 벌인 거죠.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이게 1등 브랜드의 저는 횡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1등 브랜드 횡포라고. 저는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거리 제한 뭐 일도 생기고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1등은 1등답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예전에 롯디보이라고 있었어요. 롯디보이. 번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번 알죠? 우리나라 갖고 와가지고 처음에 엄청나게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거냐? 말레이시아 겁니다. 말레이시아 거예요. 말레이시아 브랜드에 갖고 왔어요. 통으로. 갖고 왔는데 처음에 정말 잘 나갔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로얄티도 주지만 생지요. 재료를 거기서 공급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장사는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사장이 뭘 생각했냐? 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번을. 근데 맛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알게 되죠. 왜? 주문량이 계속 주니까. 그럼 저쪽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맹 해지, 계약 해지 시켜버린 거죠.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시켜버린 거죠.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보느냐? 가맹점주들이 보고 있죠. 이건 결국은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저쪽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그것을 자기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죠? 저는 이런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사업하면 안 돼요. 개인 사업도 하면 안 돼요. 특히 프랜차이즈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저기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걸 살짝 만들려고 이러면 진짜 이거는 속된 말로 되게 안 좋은 짓이잖아요. 그죠? 망하길 잘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거의 대부분이 대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로 운영되긴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오너 중심으로 간다. 그래서 오너의 경영 마인드 철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회사 대표의 평소 생각이 어떤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동원해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그림자는 빛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프랜차이즈의 그림자가 들어지는 것은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자로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없으면 안 되지만 그 그림자가 너무 진하게 많은 사람한테 비춰지는 것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안 좋은 행위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봐야 되고 프랜차이즈의 기본 속성이 상생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됩니다.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도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프랜차이즈 빛과 그림자 오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업 계획서 이해와 작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